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함께 제공하는 패스 서비스의 신기능 및 관련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가 출시된 이후로 다양한 신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패스 인증서 및 QR 출입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기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SK텔레콤에서 패스 서비스의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인가, 또 신원, 그리고 보안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인증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국제 표준 인증 규격인 파이도 표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패스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는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본인 확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개인 자산 및 신용관리 등과 같은 핀테크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T-인증이라는 이름으로 패스를 런칭한 이후에 2017년 9월에는 본인 확인 누적 1억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는 1000만 고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기존 본인 확인 서비스와 약간 다른 성격을 갖는 패스 인증서 및 패스 로그인 기능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6월에 국내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오픈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전자출입명부 QR 출입증 기능을 오픈하였습니다. 패스 플랫폼 내의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운전면허, QR 출입증과 같은 오프라인 신원 확인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자산 및 신용관리, 또 건강관리 등과 같은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인증 신원 확인 서비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본인 확인부터 전자서명, 간편 로그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패스는 약 2,6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월 본인 확인 건수는 약 1억 2천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패스는 인증 서비스 및 핀테크 플랫폼으로 보안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런칭 이후에는 보안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패스는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세 가지를 꼽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브랜드입니다. 패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 확인 사업자로 인가받은 통신 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이 휴대폰 개통 시 대면으로 신분 확인을 수행하고 또 해당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등을 이용 시 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패스는 금융권 수준의 보안 수준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게 본인 인증을 수행하고 또 패스 기반의 핀테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신원 확인 인증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SMS 기반 본인 확인 방식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 인증서입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대비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였으며 패스 인증서를 이용해 신원 확인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스 휴대폰 번호 로그인입니다. 기존 소셜 로그인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패스 앱을 활용하여 인증을 수행합니다. 또 로그인 결과로 본인 확인 사업자만이 가능한 CI를 선택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확인, 성인 인증,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패스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 및
관련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기능 소개에 앞서 패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사용자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에서의 사용자 인증은 고객이 패스를 이용할 때 진입점 역할을 하며 보안 수단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의 사용자 인증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핀입니다. 패스 회원 가입 시 생성을 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는 두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는 사용자 단말, 다른 하나는 패스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시점에 사용자는 가입 시 생성한 6자리 핀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해야만 서비스 및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에서 활용하는 6자리 기반의 핀 방식은 온라인 인증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패스워드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스워드 인증 방식은 고객이 입력한 패스워드를 서버로 전달하여 서버에서 보유하고 있던 값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패스의 핀 인증 방식은 고객이 인증 시점에 입력한 값과 단말에 저장을 하고 있던 핀 값의 일부를 인증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저장하고 있던 핀의 일부 또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핀의 일부를 결합하여 고객이 직접 입력한 정보와 비교하여 인증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커가 선거적으로 고객의 계정으로 로그인 또는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고객의 단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패스에서 제공하는 핀 인증 방식은 단순한 지식 기반의 인증 방식이 아니고 지식 기반과 사용자 단말의 소유를 확인하는 소유 기반의 멀티팩터 인증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패스의 인증 수단은 생체 인증입니다. 패스는 고객 편의를 위해 생체 인증을 제공하고 있고 또 편의성뿐만 아니라 보안성도 확보하기 위해 FIDO 표준 기술을 채용하였습니다. 고객은 패스 이용 시 고객의 단말이 FIDO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일 경우 선택적으로 생체 인증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증 활성화 시 FIDO UAF 표준에 따라 고객 단말에 키 페어가 생성이 되고 그중 퍼블릭 키는 패스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이 됩니다. 이후 서비스 이용 중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시점에 패스 서버는 랜덤 챌린지를 단말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단말 내에 설정되어 있는 생체 인증 수단으로 로컬 인증을 수행하고 등록 과정 중에 생성 저장했던 프라이빗 키로 전달받은 랜덤 챌린지에 대해 전자서명을 수행을 합니다. 이 전자서명은 서버로 전달이 되고 서버에서 저장을 하고 있던 퍼블릭 키로 전자서명의 수행 검증을 하게 됩니다. 패스에서 이용하는 FIDO 방식은 UAF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증 요소로는 소유 기반 및 생체 요소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FIDO2의 도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고 또 더 나은 사용자 UX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의 신규 기능 중에 하나인 패스 인증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기존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증서 서비스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패스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이용 시에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특히 인증서 발급 시에 약관동의 피인 또는 생체 인증 수행만으로 매우 빠르게 발급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한 번에 수행하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기관은 더욱더 간결한 서비스 이용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측면에서는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전자서명 및 각종 크리티컬한 수행을 위한 키 및 관련 암호 연산은 보안 하드웨어 방식을 활용합니다. 또한 추가로 화이트박스 암호를 활용하여 보안 하드웨어가 지원되지 않는 기기에서도 안전한 키 보관 및 암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중 보안을 요하는 정보의 경우를 위해 시큐어 키패드를 제공을 합니다. 시큐어 키패드는 키로깅 등을 막고 입력받은 정보를 원격 서버로 엔드-투-엔드 암호를 통해 안전하게 전달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 기능입니다. 난독화 가능 기능 및 루팅, 탈옥 탐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무결성 확인 기능도 포함되어 금융권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또 각종 멀웨어, 스팸, 바이러스로부터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안티바이러스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스 인증서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매우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 메인 화면 상단에 인증서 관리를 통해 인증서 관리 화면에 접근하면 패스 인증서 발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핀 또는 생체 인증을 수행하면 유효기간 3년짜리 패스 인증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 인증서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이용 기간 수는 빠르게 확장 중에 있으며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공공기관 등에서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스 인증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패스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기관은 패스 인증서 플랫폼 연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손쉬운 패스 인증서 적용을 돕기 위해 연동 가이드 및 라이브러리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전자서명이 필요한 시점에 패스 인증서를 선택하여 패스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기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용기관은 해당 정보를 패스 인증서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패스 인증서 플랫폼은 해당 고객의 단말로 전자서명 요청을 보냅니다. 고객이 이 요청에 대해 인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전자서명이 생성되고 전자서명 결과는 인증서와 함께 패스 인증서 플랫폼을 통해 이용기관으로 전송됩니다. 이용기관은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전달받아 서명 결과를 검증하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서명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패스 인증서 플랫폼은 손쉬운 연동을 위해 인증서 검증 기능에 대해서 이용기관이 패스 인증 플랫폼에 의뢰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패스 인증서 플랫폼에서 이미 기검증된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결과를 받고 그 이후에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만 수행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간편하게 패스 인증서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패스 인증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스 QR 출입증 전자 출입 명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신 3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6월부터 패스 앱을 통해 QR 출입증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QR 출입증은 고위험 시설 등을 방문 시 출입 명부를 수기 작성하는 대신 패스와 같은 앱 등을 활용해요. 출입 명부를 작성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출입 명부를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는 반면에 QR 출입증은 QR 코드를 활용하여 출입 명부를 기록하기 때문에 개인의 개인정보가 최소화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QR코드 내에는 매 주기별로 변경되는 고객의 식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QR 출입증 이용 시 본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시설 관리자나 방문객들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은 시설 방문 시에 실제 QR 출입증을 이용하는 플로우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특정 시설을 방문을 하고 또 방문했을 때 이제 QR 출입증을 이용해서 출입 명부를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정 시설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출입 명부 작성을 요청을 받으실 거고요. 그때 이제 QR 출입증, 패스 내 QR 출입증을 활용하여 출입 명부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패스 앱을 켜고요. 패스 앱을 켜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 다음에 QR 출입증 메뉴를 클릭하면 패스 서버로 QR 출입증을 위한 QR코드 생성 요청이 오게 됩니다. 이때 패스 서버는 일단은 해당 패스 이용 고객의 정보와 그 다음에 실제로 QR코드 내에 포함되는 식별자, 임의의 식별자를 내부적으로 생성을 해서 맵핑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QR코드를 생성해서 단말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객 단말에 QR코드가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시설 관리자는 시설 관리자의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통해서 고객의 단말에, 여러분 단말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그 정보는 SSIS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전송될 때 단순히 QR코드만 전송된다기보다는 QR코드를 스캔한 시점 정보와 그 다음에 해당 QR코드를 스캔한 시설의 정보를 함께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그 해당 QR코드를 타임스탬프 그리고 시설 정보와 함께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장을 하기 전에 이제 실제 QR코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유효한 QR코드인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체크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QR코드가 실제 QR 출입증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되었는지 체크하는 게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QR코드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효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QR코드 정보와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실제로 QR을 스캔한 시점의 타임스탬프, 그리고 QR을 스캔한 기기의 기기가 어떤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인지 시설 정보를 함께 전달받아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패스 서버 입장에서는 QR코드를 발급하는 시점에 고객이 어디를 방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QR코드를 전달받았을 때 실제 전달받은 그 QR코드가 어떤 고객에게
발급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입 명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고객의 정보 그리고 실제 시설 정보가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QR 출입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를 방문했는지 이 두 정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성 또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방문 시 QR코드 출입증을 통해서 출입명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확진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판단하는 방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CDC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EISS라고 표기되어 있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EISS는 전달받은 시설 정보를 이용해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해당 시설에 등록된 QR코드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저장하고 있던 QR코드 정보 중 해당 시설에서 이용된 QR코드 등을 찾아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은 각 QR코드의 발급 기관으로 해당 QR코드를 발급한 고객의 고객 정보를 요청합니다. 패스 서버가 만약에 해당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발급한 QR코드 및 고객 정보의 매핑 정보에서 검색을 해서 해당 QR코드에 대한 고객 정보를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고객 정보는 고객의 이름, 휴대폰 번호입니다.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은 전달받은 고객 정보와 시설 정보를 이용해서 접촉자를 파악을 하고 해당 접촉자의 휴대폰 번호를 활용해 질병관리본부가 접촉자에게 빠르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접촉자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고 빠르게 코로나 확진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패스 서버와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간에는 전용선이 구성되어 있고 그 전용선 구간을 통해서 안전하게 고객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하는 고객 정보는 최소화하여 확진자 또는 접촉자 파악을 위한 최소 정보, 이름, 휴대전화 번호 정도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외부에 나가셔서 특정 시설을 방문하시게 되면 최근에는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출입명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기 작성도 가능하지만 이번 기회에 패스를 통해서 QR 출입증으로 간단하게 손쉽게 출입명부를 작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패스를 이용해서 QR 출입증을 이용하는 방법을 스크린샷을 지금 첨부해 놓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스 앱을 설치를 하시고 패스 앱을 가입을 하셨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출입명부 작성이 필요한 시점에 패스 앱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패스 앱을 실행하시면 우선 사용자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 인증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패스의 메인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패스 메인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QR 출입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QR 출입증 메뉴를 클릭하시면 QR 출입증을 위한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선 QR 출입증을 이용하기 전에는 약관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약관 동의를 하고 QR 생성 버튼을 누르면 QR
출입증을 위한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QR코드는 일단 유효 시간이 약 15초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1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QR코드를 재생성할 수 있도록 하단에 QR코드 재생성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전자 출입명부를 활용할 기회가 있으실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패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쉽고 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출입명부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제약 사항으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를 기입을 해 놓았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용을 안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있으니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바로 패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로 접속이 되니 패스를 한번 다운받아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